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과 대형병원 의료진 확진 사례로 인해 30명대로 늘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0명대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2차 감염 사례 80%가 슈퍼 전파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감염내과 전문의인 심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이승용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 기자. 예. 먼저 확진자 10명대로 줄었는데요. 예. 그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저께까지 이제 32명, 30명대였는데요. 오늘 0시 기준 새로 확진된 환자 12명 중에 10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입니다. 예. 이태원 클럽 포함 감염 인천에서 6명, 서울에서 3명, 충남에서 1명이고요. 나머지 2명은 해외 유입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삼성서울병도 또 나왔죠. 예. 이 추가 확진자가 첫 확진자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서산시 거주 20대 여성 간호사에 이어서요. 예. 안양시 거주자 30대 남성이 또 확진자로 나왔는데요. 예. 이분들은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강남역 일대에서 함께 예. 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선생님. 접촉자 조사 범위를 5월 7일로 앞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 전 이틀 전부터 이제 감염력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그 확진자랑 노출된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아마도 이제 그 모임 과정에서 이제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이전 한 이틀 전부터 감염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감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감염이 그 순간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 이틀 전부터도 아마도 감염력이 가지고 있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틀로 이제 땡겨서 이제 접촉자 조사를 넓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조사하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겠군요. 뭐 그 이전에 이제 그 감염 이제 접촉한 사람들의 양상들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이 기자. 예. 고3 학교 학생들요. 등교 이틀째인데. 어제부터 등교했죠. 예. 뭐 벌써부터 좀 소동이 있었죠?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학교 예. 수업 중에 나왔는데요. 이 하필 이게 기숙사가 있는 마이스터고였습니다. 예. 19일 날 기숙사 입소를 하면서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17명이 함께 어저께 수업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다른 학생들은 아직까지 음성인데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들 전체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국내 소식은 좀 이따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연구 결과가 좀 주목되는데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이 되기까지 슈퍼 전파자 역할이 컸다. 슈퍼 전파자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 기준이 뭔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이제 예. 슈퍼 전파자는 어떤 사람에게 좀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슈퍼 전파 상황 또는 예. 슈퍼 전파 사건이라고 해서 예. 지금 계속 이제 얘기를 해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지금까지의 대규모 유행들이 집단 발생 양상으로 이제 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콜센터든지 뭐 의료기관이든지 뭐 이렇게 신천지 교회나 이런 데서 집단 발생을 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역학조사를 보면 그런 집단 발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예. 그런 결과와 사실 영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같은 지금 결과죠? 예,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시설들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전파되고 그 안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지만 전 세계적인 유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슈퍼 전파자가 아니고 슈퍼 전파 시설이나 뭐 이런 그쪽에서 이 슈퍼 전파 시설이나 슈퍼 전파를 어떤 붙이는 네. 그런 기준이 있나요? 특별한? 보통은 이제 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 감염력이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는 보통 한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그게 뭐 그걸 벗어나서 5명, 10명, 예.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발생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전파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슈퍼 전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통상적인 전파 범위라 하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감염병마다 이제 전파 능력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코로나19는 한 사람이 두세 사람 정도를 전파하면 뭐 이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한 사람이 두세 사람 정도 전파를 한 게 아니라 10명을 전파했다 그러면 이건 좀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라고 예.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뭔가 그 일상적인 감염보다는 폭발적인 감염 양상을 보일 때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슈퍼 전파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거군요. 슈퍼 전파 사건이나 이제 사건이. 상황이라고 상황. 하는데요. 예, 예. 이제 슈퍼 전파 사건이 벌어진 거죠. 신천지 같은 예,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 이 슈퍼 전파자가 되는 조건 중에요. 젊은 사람들이 더 어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연구를 해보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전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벗고 이제 식사를 할 정도의 밀접한 접촉을 15분 이상 했을 때 접촉이 되는데요. 예. 이제 그런 접촉이 밀폐된 공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이제 주로 전파가 됩니다. 그럼 뭐 교회 예배나 이런 경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계속 동일한 집단들이 위험한 시설에 계속 모이고 그 시간이 오랜 기간 노출됐을 때 급격한 전파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슈퍼 전파 사건이 예. 생기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이제 방역 대책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지금. 예. 그런데 어떤 감염자의 경우는 바이러스를 더 많이 뿜어내는 게 가능한 건가요? 사람마다 또 편차가 좀 있는 거죠, 그게 어떻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감염을 이렇게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사람은 상대적으로 증상도 심하고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면역력에 따라서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더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게 되고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면역력에 따라서 이제 그런 바이러스 배출과 이제 그 전파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이 슈퍼 전파 사건을 추적하면 어떤 슈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빨리 추적하면. 그럼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4대 위험 시설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예. 방역 당국이 예. 종교 시설, 뭐 유흥 시설, 실내 체육 시설, 이제 학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그 운영 중단을 권고했었고 사회적 예. 거리두기에서도 운영 자제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결국 여기를 컨트롤해야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대규모 유행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예. 있었고 예.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깨닫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교수님,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요. 방금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5분 말씀하셨는데 이 15분이 어떤 약간의 객관적 기준의 근거가 되는 건가 보죠? 지금 이제 접촉에? 어찌 보면 뭐 객관적 근거라기보다는 결국 방역이라는 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통계 수치군요, 이게. 예, 이제 어떤 그 역학조사를 계속 해봤더니 뭐 일상적인 잠깐 접촉으로는 잘 안 되지만 예. 최소 마스크를 벗고 15분 정도의 밀접 접촉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맨 처음엔 경험적으로 알다가 예. 나중에 그 숫자가 모이면 그게 이제 통계가 되는 검증이 거. 예, 되는 그런 검증이.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 기자 다시 국내 예.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고등학교의 경우에요. 수업도 계속했고 기숙학교라서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근데 예. 다행인 것은 같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 전부가 아직까지 음성으로 나오고요. 예. 그 사감 선생이나 교사분들도 다 음성인데 예. 전부 마스크를 쓰고 계속 수업을 했다. 예. 마스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정상 수업 중인 학교에서도 아픈 학생들 막 속출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예, 어제부터 고3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시작했는데 그 전국에서 127개 학교에서 그 의심 증세를 보여서 예. 119 차량에 의해서 이제 후송된 학생들이 나왔거든요. 예. 경상북도에 10명, 광주 20명, 전남 10명 등 지역에서 특히 많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 지금 이제 수시 준비하랴, 내신 준비하랴, 또 생기부 준비하랴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학생들도 학교를 나왔다가 이렇게 실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듭니다. 학생들 다 전수조사 해야겠군요. 그렇죠. 예. 학력 평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고등학생들. 예. 예. 이게 어떤 개인 내신 시험이 아니죠, 이게? 이게 일종의 모의고사인데요. 예, 예. 이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면 예. 오늘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서 수시를 지원할지 정시를 지원할지 예. 또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정해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40만 명이 이 시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귀가 조치됐던 인천 지역 고교생 13,000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보고 있는데 예. 조금 전에 점심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예. 학생들이 몰두해서 시험을 보다가 점심 뭐 긴장이 풀어질 수도 있고 또 집중하고 긴장하면서 시험을 보다 보면 마스크가 답답해서 벗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떤 결과를 처리할지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상당히 어떤 예의 주시해야겠군요. 그렇죠. 그 교수님, 인천에서 확진 판정받은 고3 학생의 경우에는 무증상으로 최대 입시 학원을 다녔다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가 증상이 없는 상태, 예. 심지어 증상이 생기기 이틀 전부터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 확진자가 본인이 증상도 없고 확진자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이제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위험한 그런 시설에 방문했다는 거에 대한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예. 스스로 이제 가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을 많이 줄였던 그런 어찌 보면 이제 다행스러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위험 상황에 있었다는 걸 자각하자마자 바로 자진 신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어떤 걸 보여주는 사례군요, 이게. 근데 인천 학원 그 거짓말 논란 일으켰던 분이죠. 이분 때문에 어떤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살짜리 여자아이가 감염됐다면서요. 이건 어떻습니까? 뭐 지금 결국 이제 그 1살짜리 여자아이는 뭐 이제 4차 전파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예. 거고요. 뭐 이제 이 인천 그 학원 강사와 이제 택시 기사와 연관이 됐고 예. 택시 기사가 또 이제 그 뭐 돌잔치인가에 잔치인가에 가서 이제 예. 사진을 찍어주면서 또 이게 여러 이제 전파 경로가 예. 됐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조용한 전파가 나중에 드러나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험 시설을 지금 공개하고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자진 신고해서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지 네. 이런 전파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돌잔치를 한 곳이 이제 예. 부페인데요. 예. 그 부페 그 돌잔치면 하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하객들이 한 6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예. 그 부천시에서 그분들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 방역 당국이 항상 긴장하는 거는 이 동선도 공개해야 되고 또 이분들의 프라이버시도 가려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계속 시켜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떤 이 걱정 말고 자진 신고해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죠. 결국은 이제 뭐 그 역학조사의 상황은 그 경찰이 수사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엔 비밀 수사를 하다가도 예. 자주 이렇게 지역 사회에 위험이 빠지는 상황이다라고 싶을 예. 때는 공개 수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개 수사를 할 테니까 위험에 빠진 사람들 자진 신고해라. 신고도 예. 하고 또 이제 제보도 좀 해주고 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발적인 게 제일 예, 중요해요. 사실. 프라이버시 걱정하시는 분일수록 조금 위험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자진 신고하는 게 훨씬 더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도움이 되겠군요. 사실은 뭐 이제 이미 그냥 위험 시설을 노출해 놓고 방문하신 분들 와서 검사하세요라는 게 사실 그 상황에서 본인의 뭐 이제 그렇죠. 개인 정보가 나올 예.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정보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지만 예. 그 접촉자 같은 분들은 빨리빨리 가서 받으시는 게 좋겠죠. 예, 지금까지 오늘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그리고 이승윤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